잠깐이었어요. 지갑을 빼앗기고 쓰러진 노인을 수십 명이 보고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괜히 엮이기 싫으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고개를 돌렸죠. 근데 저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렸어요. 김밥 한 줄과 라면 한 그릇. 그 작은 시간이 그분 인생에 마지막 남은 희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출근 시간이 지난 오전이었어요. 한서윤은 편의점 앞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알바 시작한 지 석 달째. 창밖으로 횡단보도가 보였어요. 회색 코트를 입은 노인이 서 계셨습니다. 주머니를 뒤적이고 계셨어요. 그때 검은 후드 남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바람처럼 노인이 소리쳤어요. 도둑이야. 하지만 남자는 이미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노인이 몇 걸음 쫓다가 무릎이 꺾였어요. 털썩?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테이블을 닦던 손을 멈췄어요. 발이 움직였습니다. 잠깐만요. 편의점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점장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야, 한서윤. 근무 시간이야. 금방 올게요. 서윤은 골목 입구로 뛰었습니다. 검은 후드가 보였어요. 거기서요. 남자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남자는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윤도 뛰었어요.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쓰레기통과 자전거 사이를 비집고 지나갔어요. 멈추라고요. 남자가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서윤도 따라 돌았어요. 막다른 골목. 남자가 담을 타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서윤은 마지막 힘을 다해 뛰어들었어요. 후드를 잡았습니다. 남자가 팔을 휘둘렀습니다. 서윤의 손목이 담에 부딪혔어요. 으윽.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남자가 담을 넘었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윤은 손목을 움켜쥐고 주저앉았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르고 있었어요. 젠장. 천천히 일어나서 다시 횡단보도로 갔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 계셨어요.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노인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흐릿한 눈빛이었어요. 고맙네. 일단 일어나요. 저기 편의점 가시죠. 서윤은 노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듯한 몸. 천천히 편의점으로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스쳐 지나갔어요. 편의점 의자에 노인을 앉혔습니다. 서윤은 약품 선반에서 밴드를 집었어요. 노인의 무릎에 소독약을 발랐습니다. 노인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아파요? 괜찮아. 밴드를 붙이고 자기 손목도 확인했습니다.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노인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때문에 다쳤구나. 아니에요. 제가 조심 못해서요. 서윤은 파스를 손목에 붙였습니다. 할아버지, 밥은 드셨어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침부터 굶었어. 왜요? 지갑을 잃어버려서. 얼마나 있었는데요? 300만 원쯤. 서윤의 눈이 커졌어요. 그렇게 많이요? 응. 오늘 병원비 내려고 찾아놨었거든. 노인이 가슴팍을 가볍게 쳤습니다. 심장이 안 좋아서. 서윤은 선반으로 가서 김밥과 라면을 집었어요. 자기 지갑에서 5천 원을 꺼냈습니다. 점장이 눈을 부라렸어요. 야, 내가 계산하는 거야? 네. 미쳤나? 그 돈이면 내 저녁값인데. 괜찮아요.
계산을 마치고 노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여기요. 이거라도 드세요.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왜 이러니? 배고프시잖아요. 넌 나를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서윤이 웃었습니다. 아는 사람이면 뭐 해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모르는 사람이라서 더 고마운 거구나. 노인이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어요. 서윤은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점장이 다시 소리쳤어요. 아, 한서윤, 손님 계산 안 받아? 네, 갑니다. 서윤은 계산대로 뛰어갔습니다. 손님들의 물건을 스캔하면서도 자꾸 노인 쪽으로 시선이 갔어요. 노인은 라면을 후루룩 먹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숟가락을 놓고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할아버지, 서윤이 급하게 달려갔어요. 괜찮으세요? 응, 약 안 먹어서 그래.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돈 없어서 못 가. 노인이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야. 서윤은 물컵을 건넸습니다. 노인이 물을 마시자 조금 나아 보였어요. 다시 라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말 고맙다. 천만에요. 이 은혜는 꼭 갚을게. 노인이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낡은 명함 한 장이 나왔어요. 이거라도 줄게. 명함에는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번호도 주소도 없었어요. 강태준. 서윤이 명함을 읽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연락해요? 언젠가는 방법이 생길 거야. 노인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문을 열고 나갔어요. 뒷모습이 금세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윤은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강태준. 점장이 뒤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야, 너 착한 건 좋은데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아. 알아요. 앞으로 그런 거 하지 마. 엮이면 귀찮아진다고. 네. 하지만 서윤은 손목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욱신거렸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평소처럼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손목의 부기는 조금 빠졌습니다. 창밖을 보며 혹시 그 노인이 지나가시나 싶었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잊혀진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던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손님들이 창밖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뭐야? 차 엄청 많은데? 서윤도 창밖을 봤어요.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한 대, 두 대가 아니었어요. 수십 대였습니다. 뭐지? 서윤은 테이블을 닦던 손을 멈췄어요. 차문들이 일제히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어요. 그리고 가장 앞쪽 차에서 누군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은 노인. 강태준이었어요.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분? 노인이 편의점 쪽을 바라봤어요. 서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인이 빙그레 웃었어요. 편의점 안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완전 재벌 같은데? 여기 왜 온 거야? 서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노인이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정장 입은 사람들도 들어왔어요. 점장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노인은 점장을 지나쳐 서윤 앞에 섰습니다. 서윤아, 할아버지, 약속했잖니. 꼭 은혜 갚는다고. 노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랑 같이 가자. 서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노인이 손을 내밀고 서 있었어요. 뒤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나랑 같이 가자. 강태준이 다시 말했습니다. 서윤은 자기 앞치마를 내려다봤어요.
편의점 로고가 박힌 낡은 앞치마. 저 지금이요? 응, 지금. 점장이 옆에서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아, 네. 가세요, 가. 하지만 근무 시간이.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점장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서유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노인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편의점을 나서자 차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인도 양쪽에 모여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재벌인가 봐. 완전 영화 같은데? 저 여자애 누구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노인이 서윤을 가장 앞차로 안내했습니다. 검은 정장 남자가 차문을 열었어요. 타령. 서윤은 조심스럽게 차에 올랐습니다. 가죽 시트가 폭신했어요. 노인도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문이 닫히자 조용해졌어요. 밖에 소란스러운 소리가 싹 차단됐습니다. 할아버지. 응?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노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놀랐지? 네. 미안하구나. 갑자기 이러면 놀라지.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뒤따라 수십 대의 차들도 움직였어요. 서윤은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노인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번호와 주소가 적힌 제대로 된 명함이었어요. 강태준, 태상건설 회장. 서윤이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태상건설.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어요. 태상건설이면. 응. 서울에 있는 빌딩 중 절반은 우리가 지었어. 서윤은 명함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재벌이지. 뭐? 강태준이 허허 웃었습니다. 놀랐지? 네, 완전히요. 서윤은 창밖을 봤어요. 차는 시내를 벗어나 한강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우리 집. 밥 먹으러. 네. 그날 내가 김밥이랑 라면 사줬잖아. 강태준이 웃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제대로 된 밥을 차려주고 싶어서. 아니에요. 그 정도는. 그 정도가 아니야. 강태준이 서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 덕분에 난 살았어. 무슨 말씀이세요? 그날 심장이 안 좋아서 쓰러질 뻔했거든. 강태준이 가슴팍을 두드렸습니다. 내가 쉬게 해주고 밥 사줬잖아. 그거 아니었으면 길바닥에서 쓰러졌을 거야. 서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차가 거대한 대문 앞에 멈췄습니다. 경비가 대문을 열자 안쪽으로 정원이 보였어요. 잘 다듬어진 나무들과 분수. 우와. 서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차가 저택 현관 앞에 섰어요. 검은 정장 남자가 차문을 열었습니다. 도착하셨습니다. 강태준이 먼저 내렸습니다. 서윤도 조심스럽게 내렸어요. 들어가자. 거실로 들어서자 천장이 높고 샹들리에가 반짝였습니다. 직원들이 나와서 인사했어요. 회장님 오셨습니다. 응. 식사 준비됐어? 네, 곧 차려드리겠습니다. 강태준이 서윤을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앉아. 서윤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직원이 차를 내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런 데 처음이에요. 그래, 편하게 있어. 근데 정말 괜찮은 거예요? 뭐가? 제가 여기 와도 되는 건가 해서요. 강태준이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초대했는걸.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어요. 회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아버지, 민우야. 왔구나. 강민우가 서윤을 쳐다봤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어요. 차갑게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손님이신가요? 응, 소개할게. 강태준이 서윤을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가 서윤이야. 한서윤. 안녕하세요. 서윤이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강민우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강민우입니다. 내 아들이야. 회사 부회장. 아, 서윤은 다시 앉았습니다. 강민우도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어떻게 알게 된 분이십니까? 며칠 전에 말이야. 강태준이 그날 일을 설명했습니다. 소매치기 당한 것, 서윤이 도와준 것, 김밥과 라면. 강민우는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서윤이가 내 생명의 은인이야. 네. 강민우의 목소리가 평평했습니다. 그때 직원이 나왔어요.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그래. 가자. 강태준이 일어섰습니다. 식탁은 거실보다 더 넓은 공간에 있었어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갈비찜, 불고기, 생선구이, 각종 나물. 우와, 이렇게 많이요? 다 내가 좋아할 만한 걸로 준비했어. 강태준이 의자를 빼주었어요. 앉아서 먹자. 서윤은 앉았습니다. 강민우도 건너편에 앉았어요. 많이 먹어. 강태준이 갈비를 집어 서윤 그릇에 올려줬습니다. 자, 먹어봐. 서윤은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입 안가득 육즙이 퍼졌습니다.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강태준도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강민우는 말없이 식사하고 있었어요. 가끔 서윤을 쳐다보는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서윤아. 네. 너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서윤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랬구나. 미안하다. 괜찮아요. 오래됐어요. 형제는? 혼자예요. 강태준의 눈빛이 촉촉해졌습니다. 혼자 살기 힘들었겠구나. 그냥 익숙해요. 서윤이 웃었습니다. 혼자 사는 거. 강태준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나도 외로워. 네. 아내가 10년 전에 떠났거든. 죄송해요. 딸도 있었는데.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암으로 잃었어. 5년 전에. 서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뒤로 집이 텅 빈 것 같더라. 그래서 너를 보면 자꾸 생각나. 저요? 응. 내 딸도 내 또래였을 거거든. 강태준이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나를 도와준 것처럼. 내 딸도 그런 애였어. 남 도와주는 거 좋아했지. 강민우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탁 울렸어요. 아버지. 응? 식사 중에 그런 얘기는. 괜찮아. 서윤이가 들어야 할 얘기니까. 강태준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내게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부탁이요? 서윤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가끔 와서 밥 먹어줄 수 있겠니? 네. 이렇게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강태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너랑 있으니까 딸이 다시 생긴 것 같아. 서윤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그 정도야 당연하죠. 고맙다. 강태준이 서윤을 꼭 안았습니다. 정말 고맙다. 강민우가 냅킨을 탁자에 던졌습니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민우야, 일이 있습니다. 강민우가 일어나 나갔어요. 뒷모습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불안했어요. 저 때문에. 아니야. 원래 저래. 강태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우가 엄마랑 누나 잃고 나서 성격이 많이 변했거든. 이해해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식사를 마치고 서윤은 일어났습니다. 전 이만 가볼게요. 벌써? 네. 너무 오래 있으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요. 부담은 무슨. 강태준이 일어났습니다.
운전기사 부를게. 아니에요. 지하철 타고 갈게요. 서윤아, 괜찮아요. 익숙해요. 서윤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늘 정말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나야말로 고맙지. 강태준이 서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 수 있지? 네. 올게요. 약속이야. 약속이에요. 서윤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강태준이 대문까지 배웅했어요. 조심해서 가. 네. 안녕히 계세요. 서윤이 대문을 나서는데 2층 창문에서 누군가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강민우였어요.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서윤과 눈이 마주쳤어요. 강민우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윤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도 계속 뒤돌아보게 됐습니다. 왜 저렇게 차갑게 대하시는 걸까?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말씀대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버스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저택이 보였습니다. 2층 창문은 이미 닫혀 있었어요. 서윤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강태준이 준 명함을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다음 주에 또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어요. 편의점 알바생이 재벌 회장님과 밥을 먹다니. 신기하다. 서윤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강민우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괜찮아질 거야.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지만 서윤은 몰랐습니다. 강민우가 그날 밤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계획이 서윤의 인생을 또다시 뒤흔들 거라는 걸. 며칠 후, 서윤은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테이블을 닫고 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강민우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민우는 대답 없이 편의점을 둘러봤어요. 혼자 일하세요? 네. 야간 근무는 위험하지 않나요? 익숙해요. 강민우가 서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죠. 무슨 얘기요? 밖에서요. 강민우가 밖을 가리켰습니다. 서윤은 앞치마를 벗었어요. 잠깐만요. 편의점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차장에 검은 세단이 서 있었어요.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강민우가 담배를 꺼냈어요. 불을 붙이고 한 모금 빨았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서 떨어지세요. 네. 못 들었어요? 떨어지라고요. 강민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당신한테 푹 빠지셨더군요. 그건 딸이 다시 생긴 것 같대요. 강민우가 비웃었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요. 서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좋아서 가는 거예요. 할아버지요? 강민우가 담배 연기를 뿜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라고 부르네요. 빠르시네요. 정말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모른다고요? 강민우가 서윤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당신은 돈이 필요해요.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편의점 알바로 한 달에 200. 강민우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원룸 월세 60에 식비에 교통비. 남는 거 없죠?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벌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강민우가 담배를 버렸습니다. 외롭다고, 딸 같다고. 전 그런 의도로 간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왜 가는데요? 할아버지가 원하시니까요.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강민우는 웃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외로우신 분이에요. 아내도 잃고 딸도 잃으셨죠. 강민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조금만 잘해주면 금방 마음을 여세요. 저는 이용하기 딱 좋죠. 서윤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사실 아니에요? 강민우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윤 앞에 던졌어요. 500만 원 있어요. 받고 사라지세요. 서윤은 봉투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싫어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강민우가 팔짱을 꼈습니다. 사랑? 가족? 그런 거라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우리 아버지한테 접근한 거예요. 강민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목적이 뭐든 상관없어요. 당신이 계속 아버지 곁에 있으면. 강민우가 서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가 가만 안 있을 겁니다.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요? 강민우가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협박이 아니에요. 경고죠. 차문을 열고 올라탔어요. 창문이 내려왔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많이 봤어요. 우리 누나가 아플 때도. 강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하다던 사람들이 다 떠났죠. 전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요? 강민우가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이요? 일주일 안에 아버지한테 연락 끊으세요. 강민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안 그러면 후회하실 겁니다. 무슨 짓을 하실 건데요? 궁금하세요? 강민우가 웃었습니다. 안 궁금하게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바닥에 봉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찢어버렸습니다. 돈다발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절대 안 끊어요. 서윤이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지킬 거예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강민우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어요. 후회하실 겁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윤은 편의점으로 돌아갔어요. 손님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일주일. 그 시간이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서윤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서윤은 강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아버지, 서윤아, 잘 지내니? 네. 할아버지는요? 나야 뭐. 내가 없으니까 좀 심심하지. 강태준이 웃었습니다. 이번 주엔 올 수 있지? 서윤은 잠깐 망설였어요. 강민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할아버지, 응? 저 할아버지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니죠?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짐이니? 그냥 혹시나 해서요. 서윤아. 강태준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넌 내 기쁨이야. 짐이 아니라. 서윤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감사합니다. 뭘? 내가 더 고맙지. 전화를 끊고 서윤은 창밖을 봤습니다. 갈 거예요. 서윤이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지만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어요. 일주일. 그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몰랐습니다. 강민우가 이미 계획을 시작했다는 걸, 그리고 그 계획이 서윤을 향하고 있다는 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강민우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강태준과 계속 연락했습니다. 어느 날 강태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윤아, 네 할아버지. 다음 주가 내 생일이야. 생일이요? 응. 와줄 수 있겠니?
강태준의 목소리가 설렜습니다. 작은 파티 하려고. 당연히 가야죠. 고맙다. 토요일 저녁에 와. 네. 꼭 갈게요. 전화를 끊고 서윤은 웃었습니다. 생일 선물 뭘 드리지? 고민하다가 편의점 월급을 털어서 작은 목도리를 샀어요. 비싼 건 아니었지만 정성을 담았습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서윤은 옷을 갈아입고 저택으로 향했어요. 대문이 열리자 정원의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반짝였어요. 우와. 현관 앞에 강태준이 서 계셨습니다. 왔구나. 할아버지, 생일 축하드려요. 서윤이 선물을 건넸습니다. 이게 뭐니? 목도리예요. 요즘 추우시잖아요. 강태준이 상자를 열었어요. 회색 목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강태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들어가자. 거실엔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테이블에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태준이 서윤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갔어요. 다들 소개할게. 네. 이 아이가 서윤이야. 한서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자주 볼 거야. 강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게 딸 같은 존재거든. 서윤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할아버지.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우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검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아버지. 민우야. 왔구나. 생일 축하드립니다. 강민우가 서윤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또 오셨네요. 네. 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케이크 자르자. 강태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초를 켜고 불을 껐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태준이 촛불을 불었어요.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케이크를 나눠 먹고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거실엔 강태준, 서윤, 강민우만 남았습니다. 서윤아, 잠깐만. 강태준이 2층으로 올라갔어요. 서윤과 강민우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경고했죠. 강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떨어지라고.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안 들으셨네요. 할아버지가 원하셔서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요? 강민우가 비웃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라고 부르네요. 서윤은 입을 다물었어요. 참 빠르시네요. 전 진심이에요. 진심이요? 강민우가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진심이 얼마나 가는지 보죠. 무슨 뜻이에요? 곧 알게 될 겁니다. 강민우가 웃었습니다. 후회하지 않게요. 강태준이 내려왔습니다.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서윤아, 이거. 네. 받아. 상자를 열자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색 체인에 작은 하트 펜던트. 이건요? 내 딸이 갖고 싶어 했던 거야. 강태준이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근데 사주기 전에 떠났거든. 서윤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너한테 주고 싶어? 강태준이 서윤 목에 걸어줬습니다. 잘 어울린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 와줘서. 강태준이 서윤을 꼭 안았습니다. 강민우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강민우가 계단을 올라갔어요. 2층 사무실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상대방이 대답했습니다. 시작하세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오늘 밤 퇴근길에 강민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확실하게 하세요.
상대방이 뭐라고 말했습니다. 다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강민우가 창밖을 봤습니다. 겁만 주면 됩니다. 제대로 전화를 끊었어요. 정원에서 강태준과 서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둘이 웃으며 걷고 있었어요. 미안하지만 강민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저녁이 깊어갔습니다. 서윤은 작별 인사를 했어요. 할아버지, 전 이만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 고맙다. 강태준이 대문까지 배웅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보자. 네. 서윤은 손을 흔들며 걸어갔어요.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 좋은 분이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자동차 엔진 소리.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뒤를 돌아봤어요. 검은 세단이었습니다. 썬팅이 짙게 되어 있어서 안이 보이지 않았어요. 차가 서윤 옆에 멈췄습니다. 서윤은 몇 걸음 물러섰어요. 차가 다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서윤을 따라왔어요. 뭐지? 서윤은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차도 속도를 높였어요. 왜 따라오는 거야? 서윤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차는 골목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좁아서 들어올 수 없었어요. 서윤은 숨을 고르며 뒤를 봤습니다. 휴, 그때였어요. 골목 저쪽 끝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3명. 후드를 쓰고 마스크를 한 남자들. 한서윤 씨 맞죠? 서윤은 뒤로 물러섰어요. 누구세요? 남자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다가왔어요. 서윤은 반대쪽으로 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쪽에도 2명이 더 나타났어요. 앞뒤가 막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남자 하나가 벽 쪽으로 서윤을 밀었어요. 으윽, 등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우리 할 말만 하고 갈 거니까. 누가 시킨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남자가 서윤 앞에 섰습니다. 중요한 건 남자가 서윤 목을 가볍게 잡았어요. 강태준 회장 근처에 얼씬거리지 말라는 거. 나요. 서윤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다른 남자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서윤 얼굴을 찍었어요. 잘 찍혔네요. 왜 찍는 거예요? 증거죠. 우리 사장님한테 보고해야 하니까. 남자들이 웃었습니다. 다음엔 이렇게 안 끝나요. 서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알아들으셨죠?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자가 서윤을 한 번 더 밀었어요. 서윤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좋은 선택하세요. 남자들이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엔진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걸어갔어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또 따라오는 건 아닐까? 집에 도착해서 문을 잠갔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목걸이를 내려다봤어요. 할아버지한테 말해야 할까? 하지만 걱정하실 게 뻔했어요. 아니야. 혼자 해결해야 해.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왜 이러는 거지? 서윤은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민우 씨, 분명 그가 시킨 거였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어. 서윤은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소매치기 사건.
강태준의 지갑. 300만 원. 그래. 서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소매치기를 찾아야 해. 왜 진작 생각 못했을까? 그 소매치기가 열쇠였어요. 찾아내야 한다. 서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해. 다음 날, 서윤은 소매치기 사건 현장으로 갔습니다. 주변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한 달 전에 소매치기 사건 봤어요? 검은 후드 입은 남자 못 봤어요? 대부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저기 PC방 근처에서 자주 봤어. 서윤은 PC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알바생에게 물었어요. 검은 후드에 노란 가방 맨 사람 와요? 아, 그 사람? 밤에 자주 와요. 서윤은 그날 밤 PC방에서 기다렸습니다. 10시가 넘었을 때 검은 후드를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노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다. 서윤은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달 전에 노인 지갑 훔친 거 당신이죠?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 소리예요? 경찰 갈래요? 아니면 밖에서 얘기할래요? 둘은 PC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뭘 원하는 건데요? 왜 그랬어요? 돈 때문이죠. 남자가 담배를 꺼냈습니다. 동생 병원비가 필요했어요. 300만 원 다 가져갔어요? 300만 원요?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50만 원밖에 없었는데요. 서윤은 멈췄습니다. 50만 원이요? 네. 지갑 열었는데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럼 나머지는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남자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거거든요. 이 사람이요. 사진 속엔 강민우가 있었습니다. 서윤은 숨이 멎었습니다. 이 사람이 시켰다고요? 네. 돈 주면서 노인 지갑 훔치라고 했어요. 돈만요? 아니요. 지갑에서 뭔가 빼내라고 했어요. 뭐요? 카드랑 서류요. 그거 그 사람한테 줬어요. 서윤은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말해줄래요? 남자가 모든 걸 말했습니다. 강민우가 접근한 것, 지갑을 훔치라고 한 것, 카드와 서류를 빼낸 것. 이거 증거로 써도 되죠? 네. 증언할게요. 서윤은 녹음을 멈췄습니다. 고마워요. 택시를 타고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 해. 대문 앞에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저 한서윤이에요. 회장님 계세요? 밤늦게 무슨 일이세요? 급한 일이에요. 꼭 뵈어야 해요. 잠시 후 대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준이 현관에 나와 계셨어요. 서윤아, 이 밤에 무슨 일이니? 할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은 소파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그날 소매치기 찾았어요. 정말? 네. 그 사람이 다 말했어요. 서윤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누가 시켰는지도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정장 입은 남자가 돈 주면서 시켰어요. 지갑에서 카드랑 서류 빼내라고요. 강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사람 사진이요. 서윤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강민우였습니다. 강태준은 말없이 사진을 봤어요. 아니야. 민우가 그럴 리 없어. 할아버지, 민우는 내 아들이야. 강태준이 소리쳤습니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아니야. 이건 오해야.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우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 밤에 강민우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서윤과 눈이 마주쳤어요. 당신이 시켰죠. 서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소매치기를. 강민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증거 있어요. 서윤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소매치기가 다 말했어요. 민우야. 강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실이니? 강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우야. 네. 강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했어요. 강태준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그랬어? 유 원장 때문이었어요. 강민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전 재산 기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전 아무것도 못 받는 거잖아요. 강민우가 소리쳤습니다. 누나 병원비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민우야. 그런데 아버지는 그걸 다 남한테 주신다고요? 강민우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 지갑을 훔친 거니? 유 원장이 있어야 기부를 하시잖아요. 강민우가 비웃었습니다. 없으면 못 하시죠.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윤이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서윤아. 강태준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옳았어. 아버지. 강민우가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 말을 믿으시는 거예요? 넌 내 아들이 아니야. 강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장 나가. 아버지. 나가라고. 강민우는 서윤을 노려봤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전부. 그리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거실엔 강태준과 서윤만 남았습니다. 강태준이 울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서윤이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고맙다. 정말. 강태준이 서윤을 꼭 안았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천만에요. 밤은 깊어갔지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민우는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절도 교사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은 고소를 취하했어요.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대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회사를 떠날 것,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 것. 강민우는 아무 말 없이 짐을 쌌습니다. 떠나는 날, 현관 앞에서 강태준과 마주쳤어요. 아버지, 잘 가거라. 강태준은 등을 돌렸습니다. 강민우는 차에 올랐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갔습니다. 서윤은 2층 창문에서 지켜봤어요. 슬펐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거실로 내려가자 강태준이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서윤아. 강태준이 손짓했습니다. 앉아. 서윤은 옆에 앉았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게 맞는 거야. 강태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고생했어. 아니에요. 너 아니었으면 속을 뻔했어. 강태준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다. 당연한 거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게 아니야. 강태준이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야. 네. 앞으로 자주 올 거지? 당연하죠. 서윤이 웃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 딸이잖아요. 강태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 내 딸.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강태준의 도움으로 대학에 진학했어요. 경영학과였습니다. 나중에 회사 일 배워야지. 강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주말에만요. 왜 아직도 거기서 일해? 강태준이 물었습니다. 추억이 있는 곳이잖아요. 서윤이 웃었습니다. 여기서 할아버지 만났으니까. 그것 참. 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도 가봐야겠네. 네. 그 편의점.
어느 토요일 저녁, 서윤은 편의점에서 근무 중이었어요. 테이블을 닦고 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은 노인이 들어왔어요. 강태준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왔다. 강태준이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그 편의점이구나. 네, 여기요. 서윤이 주변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할아버지 김밥 사드렸잖아요. 그랬지. 강태준이 선반을 둘러봤습니다. 오늘은 내가 살게. 안 돼요. 제가 살게요. 아니야. 내가 산다. 강태준이 김밥 2개와 라면 2개를 집었어요. 이거면 되지? 네. 서윤이 웃으며 계산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밖에 있는 테이블로 나갔어요. 서윤이 라면에 물을 부었습니다. 3분만 기다리세요. 응. 강태준이 김밥을 풀었습니다. 그날 생각나네. 저도요. 서윤도 앉았습니다. 그때 할아버지 정말 힘들어 보이셨어요. 힘들었지. 외롭기도 하고. 강태준이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근데 내가 나타났잖아. 운명이었나 봐요. 그런가 보다. 라면이 익었어요. 서윤이 뚜껑을 열었습니다. 자, 드세요. 같이 먹자. 두 사람은 라면을 후루룩 먹었습니다. 김밥도 한 입씩 베어 물었어요. 맛있다. 그쵸? 응. 그때도 이렇게 맛있었어. 강태준이 웃었습니다. 그때 내가 사준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 과찬이세요. 진심이야. 강태준이 서윤을 쳐다봤습니다. 고마워. 그날 멈춰줘서 전 당연한 거 했을 뿐이에요. 당연하지 않아. 강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십 명이 지나갔는데 너만 멈췄잖아. 그랬죠. 서윤이 라면을 한 입 먹었습니다. 근데 저도 고마워요. 뭐가 외롭지 않게 해주셔서. 서윤이 웃었습니다. 저도 혼자였거든요. 이제 안 외로워? 네. 할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나도 그래. 강태준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있어서 안 외로워. 두 사람은 웃으며 라면을 먹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 두 사람 뭐지? 할아버지랑 손녀. 보기 좋네. 서윤과 강태준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함께 있는 게 좋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강태준이 일어났습니다. 나 이제 가야겠다. 벌써요? 응. 늦었어. 조심히 가세요. 그래. 다음 주에 보자. 네. 강태준이 서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 네. 할아버지도 건강 챙기세요. 알았어. 강태준이 차에 올랐어요.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봤어요. 웃음이 났습니다. 좋은 분. 편의점으로 돌아가 테이블을 닦았어요. 빛나면 용기와 김밥 포장지. 치우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날 자기가 멈추지 않았다면, 강태준을 그냥 지나쳤다면, 상상도 못하겠어.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했어요. 멈춘 게, 그 선택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서윤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이제 괜찮아요. 외롭지 않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서윤은 웃으며 편의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불을 끄고 퇴근 준비를 했어요. 가방을 메고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태준이었어요. 할아버지? 응. 잘 들어갔어. 다행이에요. 서윤아. 네. 사랑한다. 서윤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할아버지. 잘 자. 네. 안녕히 주무세요.
전화를 끊고 서윤은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누군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누군가 자기를 사랑해 주니까. 고마워요. 서윤이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멈춰서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